조선 선조의 첫째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습니다. 후궁이 두 아들을 낳는데 첫째가 임해군, 둘째가 광해군입니다. 선조는 본인이 적장자가 아닌 것에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적장자란 적자와 장자를 합친 말입니다. 적자는 중전, 즉 진짜 부인의 아들입니다. 장자는 장남을 뜻하는 말입니다. 임해군, 광해군 둘 다 후궁의 자식이어서 선조는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어쩔 수 없이 광해군을 세자로 만듭니다. 임해군은 성격이 포악했다고 합니다. 첫째 부인은 임진왜란 때 피난을 다니다가 죽습니다. 문제는 선조의 둘째 부인이 영창대군을 낳습니다. 영창대군은 장자는 아니지만 유일한 적자입니다. 선조는 세자를 광해군에서 영창대군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영창대군의 나이가 겨우 3살이어서 광해군을 세자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선조가 중풍으로 죽습니다. 광해군은 왕이 된 후 형 임해군과 어린 영창대군 둘 다 죽입니다. 임해군은 강화도에서 목을 졸라 죽입니다. 영창대군은 방에 가두고 불을 떼서 뜨거운 열기에 지쳐 죽습니다. 이때 영창대군의 나이가 9살이었습니다. 광해군이 폭군이라고 불리우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임해군, 영창대군 사건을 보고 엄청 비난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합격했지만 관직에 나가지 않은 그 사람이 윤선도입니다. 인조반정으로 인조가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후 관직이 나갔지만 병자호란이 일어납니다. 임금을 보살피기 위해 강화도로 갔는데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을 갔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윤선도는 남한산성으로 향하지만 이미 인조가 삼전도에서 항복했다는 소식을 듣고 윤선도는 세상을 한탄하며 모든 것을 둥지고 제주도로 가려고 배를 탔는데 중간에 보길도를 만납니다. 보길도가 너무 아름다워서 윤선도는 보길도에 정착합니다. 이 당시에 고향 해남에서 지은 작품이 오가입니다. 인조가 죽고 효종이 즉위한 후 지은 작품이 어부사시사입니다. 인조의 첫째 부인은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을 낳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로 끌려갑니다. 후에 소현세자는 청나라의 선진문물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고 복림대군은 청나라에 복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인조는 복림대군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습니다. 독살설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복림대군이 효종이 됩니다. 효종이 죽고 상을 치러야 하는데 그 당시의 효종은 새엄마가 있었습니다. 인조의 둘째 부인 자의 대비가 효종의 새엄마입니다. 문제는 효종의 새엄마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하는지를 가지고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는 파가 2개가 있었습니다. 인조반정을 일으킨 파가 서인, 옆에서 도와준 파가 남인이었습니다. 송시열의 서인은 왕권이 약해야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효종은 인조의 장남이 아니라고 그 당시 양반들처럼 상복을 1년만 입으라고 합니다. 남인은 그게 무슨 소리냐, 효종은 왕이니 당연히 3년을 입어야 한다라고 대듭니다. 효종의 아들 현종은 그 당시 권력자들인 서인의 편을 듭니다. 이때 초강경 남인 윤선도는 서인들이 효종의 정통성을 의심한다며 공격했지만 효종은 어디 신하가 왕의 정통성을 입에 오르내리게 하냐며 오히려 윤선도를
유배 보냅니다. 사실 송시열과 윤선도는 효종의 스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송시열이 서인으로 잘 나갈 때 윤선도는 너무 강경해서 시골에서 자연을 벗삼아 지내고, 그래서 오후가 어부사시사 같은 명작이 나온 겁니다. 이 사건이 그 유명한 예송 논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붕당 정치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죠. 윤선도는 이렇게 평생 임진왜란, 병자호란, 광해군, 영창대군, 소윤세자, 예송 논쟁 등 복잡한 문제에 휘말려 있었습니다. 윤선도의 중손자는 윤두서입니다. 윤두서는 조선시대 삼원삼재 중 한 명입니다. 삼원삼재란 조선시대 최고의 화가들입니다. 삼원은 단원 김홍도, 해원 신윤복, 오원 장승업, 삼재란 현재 심사정, 겸재 정선, 공재 윤두서입니다. 윤두서는 증조 할아버지 윤선도를 보고 과거에 합격했지만 관직에 오르지 않고 작품 활동만을 합니다. 윤두서의 동국 여지 지도입니다. 지도를 그림처럼 그렸습니다. 해남에 가면 윤선도 유적지가 있고 그곳에 윤두서 자화상이 있습니다. 윤두서의 그림 중 가장 유명한 것이 이 자화상입니다. 국보 제240호. 붓질을 많이 한 눈 밑의 어두운 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느다란 수염들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자세히 묘사되었습니다. 사실주의적 작품의 특징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동양화 최고의 자화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쟁이 휘몰아치는 시대에 오로지 학문에 힘썼던 윤두서. 그는 그림뿐이 아니라 유학, 천문지리, 수학, 병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실학자였고, 그 가풍이 윤두서의 외증손자 조선 후기 최고의 천재 정약용을 만든 것은 아닐까 합니다. 유익한 정보 되셨나요? 지금까지 설명한 곳을 꼭 한번 가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그런 마음이 없으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하하.